기득권 정치와 30년 지역 독점, 그리고 인군격차, 꼼수 정치, 불평등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오늘 정의당 당대표 심상정 대표님께서 직접 전북에 방문하셨습니다. 자, 됐습니까? 시간 더 드려야 됩니까?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자, 날리지는 마시고 이제 직접 이제 날려버리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왼쪽으로 좀 그렇게 들고 수업 되시죠. 예. 아, 이렇게 해서 아니 위로 뒤에서 저희 날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날리면 안 돼요. 좀 앞으로. 네, 모두 터뜨리면 됩니다. 맞아, 밟아주세요. 기득권 정치 터뜨려주세요. 불평등 터뜨려주시고, 네, 불평등 또 있습니다. 하나 마저 터뜨리고 오늘 퍼포먼스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중앙 상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같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북에서부터 총선 돌풍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북에서부터 총선 돌풍을 위하여! 아, 이거 안 맞았습니다.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 전북에서부터 총선 돌풍을 위하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의당 현장 상무위원회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당부터 드리겠습니다. 중앙당 심상정 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민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신 선대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길 전략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혜민 여성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민진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도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경석 전북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정상모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산을 권태홍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을 오영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산 김종주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심상정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모두 발언할 때는 후보들 하고 이따가 또 자료 화면이 필요하시면은 상집 회의 대응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이번 총선 전북에서 정의당 돌풍을 일으켜 주십시오. 전북은 지난 선거에서 12.88%의 지지율로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5명,
가장 많은 정의당 당선자를 만들어 주셨던 지역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 지역 최초로 정의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전국 최고의 정당 지지율로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전북에서 시작한 낡은 정치 교체로 사생결단 대결 정치로 날을 새는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2020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여는 선거입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정당 체제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먼저 낡은 정치 세력을 이 전북에서부터 청산해 주십시오. 총선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실패한 정치 세력들의 이합집산으로 정치권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어떠한 성찰과 혁신도 없이 미래통합당으로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개혁을 방해하고 미래를 가로막는 수구 세력임을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곳 호남의 낡은 정치 세력들도 오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호남 민심과 무관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또 호남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배신한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 당명을 다시 내세우며 뻔뻔스럽게 또 호남 시민들에게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떴다방 세력들은 퇴출시켜야 할 구태 세력일 뿐입니다.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단호히 심판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만 기대고 집권 포만감에 젖어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사회는 뒷걸음치고 경제는 또다시 재벌 중심 경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서 내 삶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정신은 이제 민주당에서 퇴색돼 버렸습니다. 1992년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민주당은 30년간 전북 정치를 주도해 왔지만 전북 도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북 경제는 2014년 이후 계속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6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멈춘 동안 인구 유출은 갈수록 심해져서 심각해지고 있고 현대중공 군산공장이 멈추고 한국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고용 상황도 악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도민들의 눈과 귀를 흘려왔던 새만금 개발로 대표되는 전북 발전의 신기루는 새만금 호수의 6급수 오염된 수질처럼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30년 독점 정치가 낳은 결과입니다. 전북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제대로 견제하고 과감한 민생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대안이 바로 정의당과 민주당의 경쟁체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제 일관성을 갖고 시대정신을 견인해온 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2년 전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만들었던 3개월 동안 정의당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다른 정치가 가능한지를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국회개혁의 수건과제였던 특수활동비를 정의당이 폐지해냈습니다. 또 20년 동안 지체되었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을 정의당의 강력한 의지로 이끌어냈습니다. 진보정치 한 길을 걸어온 정의당과 정치혁명의 고향인 호남의 강력한 연대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전북 경제를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첫째, 정의당의 그린 뉴딜 경제정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입니다. 이를 확대해서 전북을 그린 뉴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전주의 대중교통인 버스부터 전면적으로 수소 전기차로 전환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나타난 군산경제를 되살리는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산업을 성공을 뒷받침해서 전북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수질관리 실패를 딛고 해수 유통과 하구둑 개방을 통해서 생태계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새만금 수질 개선에 약 4조 원 국고를 투입하고 있지만 수질은 계속돼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정의당이 새만금의 해수 유통과 하구둑 개방을 거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전북을 되살리겠습니다. 셋째,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계층, 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 인력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도 부족합니다. 정의당이 전북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주도해서 우리 전북 도민들도 마음 편히 치료받는 그런 시대를 열겠습니다. 넷째, 장전마을법과 낭산법을 제정해서 전북의 환경과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장전마을 80명 주민 중에 34명이 암에 걸리는 환경 참사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원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폐기물 처리 규제를 강화하고 역학조사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두 석 더 넣는다고 해서 전북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전북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이루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침체된 전북 경제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익산에 출마하는 권태용 후보,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의 우리 정상모 후보, 전주 을의 오영수 후보, 군산의 김종주 후보는 우리 정의당이 자랑하는 준비된 정치인들입니다. 전북 도민들께서 이 5 후보와 또 하나의 후보인 정의당을 전폭적으로 성원해서 교섭단체 만들어주시고 그 교섭단체 국회의원 중에 전라북도 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10년 전북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정치혁명을 도민 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정의당에 주시는 한 표 한 표, 의석 한 석 한 석 모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되돌려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상무위원 모두 발언인데요. 사전에 모두 발언 시청하지 않으셔서 우리 후보들 한 말씀들 하시죠. 이어서 후보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모 후보부터 후보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에 출마한 정상모입니다. 저희 지역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요. 특히 어제 국회에서 보류 상태로 다시 넘어간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지역 경제, 특히 나락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남원 임실 순창의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이전 투구 형식으로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권태웅 후보 발언 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익산을에 출마한 예비고 권태웅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고요. 지난 2018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희 정의당이 지향하는 이런 가치와 실천력, 그건 인정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진검승부를 통해서 전라북도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 되겠다, 이런 포부로 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환경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로 인한 인구 유출 역대 최고고요. 익산의 경우에는 유사 규모의 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인구 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 독점의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해 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개혁을 그나마 그런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정의당을 전북과 익산에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 민주당과 제대로 경쟁시켜 주시는 것이 민주당이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향후에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공부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전북에 이런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너무 사기가 힘들다면 저희 정의당과 정의당의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익산, 전북의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우리 고향이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군산 김종주 후보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군산 지역구 후보로 등록을 하고자 지금 고려를 했고요. 어제 우리 당 공심위를 결과를 늦게나 통보받아가지고 아직 그 후보 등록을 못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비 후보 등록하고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는 새만금 해수 유통과 하구원 복원을 위해서 1호 법안을 제출할 것을 공약을 내걸고요. 그리고 저는 수산인 출신으로서 우리 군산 경제가 수산업을 토대로 한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수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군산 경제가 위기에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산업을 복원을 시켜서 군산 경제의 한 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주 을 오영수 후보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을 출마 예정인 오형수입니다. 저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전주시장으로 출마를 했고 또 진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메아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의 또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지역은 뭐 이 기자님도 잘 알다시피 예선 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자체가 유권자를 또 전주 시민을 전북 도민을 저는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정치적 상상력이 넘치고 또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지역 정치를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지역이 변할 수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둘도 셋도 반드시 지역 정치 세력의 교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성의 있고 정말 열심히 공약을 실천했다면 우리 전북은 전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되는데 얼마나 더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회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내가 행복한 정치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오영수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한번 네. 쳐야 되겠다. 이어서 전북 지역의 총선 후보들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하실 도당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경서입니다. 먼저 우리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중앙당 상무집행위원들 전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북은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에 동학 농민군이 죽창을 들고 관군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곳입니다. 올해는 동학 126주년이고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또 우리 촛불 시민혁명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2020년 4.15에서는 이런 혁명의 정신들이 선거혁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민혁명을 일으켰지만 정권은 바꿨으나 정책은 대동소이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좀 더 촛불을 들었던 그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정치권이 변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 의석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로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전북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민주당이 줄곧 집권을 해온 지역입니다. 30년 독점을 해오면서 많은 지역의 문제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도 민주당 독점으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결과들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이 정의당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이 1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1명과 전주 11회, 익산 11회, 군산 11회, 정읍 11회까지 또 지역구원 2명과 함께 6명의 지방 일꾼들이 당선되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2020년 4.15 총선에서 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전북에도 반드시 정의당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4.15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희망합니다. 도민 여러분, 정의당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치시면 네, 이어서 기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북리 등에서 비례대표가 늘어날 걸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등분목도 있을까요? 이제 우리 당원과 시민 선거인단이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당하고 가장 차이가 큽니다. 다른 당은 아마 그 대표의 머릿속에 상당한 구상이 있을 텐데 저희 당은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당원들이 결정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보정당 역사상 20년 만에 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시민선거인단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비례 후보가 열심히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질의를 하실 때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체명하고 성함을 좀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뉴시스 김민수 기자인데요. 네. 지금 저희 전라도에 다른 지역으로 됐는데 그쪽에서는 뭐 후보들 내실 계획 없으신가요?
일단 이제 오늘 네 분의 후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대표로서 전북에 대해서 특별한 그 애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북 우리 도당 간부들께 더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가로 발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의당 안에서는 제가 있는 고양시 덕양갑이 28% 가까운 정당 지지율을 얻은 게 1위고요. 2위가 바로 전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는 이미 전북이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과감한 개혁을 견인할 대안을 이미 정하셨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전북도민의 뜻이 망설임 없이 표출돼서 이번 전주에서 큰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전국 2위의 득표율이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이 많고요. 또 제가 전북 며느리 아닙니까? 전북 발전을 위해서도 더 큰 관심과 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정의당의 이 속뜻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이종환 기자인데 네. 정의당이 조국 전국 이전까지 상당히 지지가 상승세였는데 네. 그 뒤에 좀 주춤했던 상황인데 뭐 경상도에 가서는 사과도 하시고 그러셨던데 조국 정국에 대해서 정의당 기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역 가서 뭐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대정부 연설 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 촛불 이후에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 과제로 설정한 것이 하나는 선거법이고 하나는 검찰개혁입니다. 민주당 이중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민주당 계획일지는 모르지만 저희 정의당의 확고한 최소한의 두 가지 제도개혁은 20대 국회에서 이뤄내기로 저희가 내부 결의를 한 상황이고요.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뭐 장관 한 사람이 누가 되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장관 한 사람이 누가 된다고 세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특히나 20년 묵은 30년 묵은 이 수건 과제 이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저는 세상이 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도 개혁 공조 차원에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것이다. 그럼 뭐 그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 개혁을 위한 공조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을 지난 대정부 연설 때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 한 분을 떼놓고 정의당의 어떤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실망했던 많은 분들께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전북 지역은 예전부터 보수층이 적지 않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적지 않다고요? 보수층이? 네. 왜냐면 한동안 뭐 정당 투표를 하면은 자유한국당 이전에 신한국당 이런 투표가 상당히 나왔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방선거 때 작년에 좀 달라지긴 했지만 2년 전에 정의당이 너무 비례대표나 연동형 비례대표에 전북이 기대를 걸고 있지 않냐는 얘기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 언론에서 정의당이 비례에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는 건 이제 언론의 시각이고요. 저는 당 대표로서 비례 대표도 성과를 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번에는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 이후에 지역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지금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지역 돌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 선거제도 개혁이 매우 미흡하지만 그 의미를 실현할 때 또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당대표 하면서 우리 당과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은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해서 수권 정당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지원과 또 여러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지역구 후보들에게 지금 개인당 4천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합니다. 저희 당이.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지역구 후보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구 후보들을 지원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그 아까 한 말씀, 그러니까 그 정의당 요즘 뭐 지지율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거를 치러보면요, 지금 시기가 제일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단 지금 선수들이 정당 선수들이 좀 다 확정이 되고 아마 한 3월 중순부터나 민심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아나운서 김동철입니다. 지금 작년에 기자회견 하실 때 영경수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전국에서 2석 이상을 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몇 석을 좀 목표로 하고 계시고 이 지역에서는 몇 석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몇 석을 목표로 하세요, 지역에서? 일단 다다익선이죠. 사실 11석이라도 마다하겠습니까만. 저희가 이제 아직 그 지역 후보 공천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를 더 좀 우리 그 도민들에게 그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을 좀 더 발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발탁이 마무리가 되면은 지역별 목표도 저희가 공식화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희 당에서 나름대로 그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스타트가 다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북일보의 네. 이광호 기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정의당에서는 새만금 수질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좀 다뤄주고 계신데요. 네. 새만금 수질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에 또 반면으로는 새만금 개발 문제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 신항만도 있고 뭐 재생에너지 사업도 있고 공항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주요 현안 사업으로 지금 전북에 끼어 있는데 수질 외에 새만금 이제 개발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우리 정당이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는 많은 그 언급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언급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정치권이 대대로 전북도민을 우롱한 그런 그 사안이라고 봐요. 향후 전북도 이제 새만금 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 언급 좀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전북도지사님이 서울에 자주 올라오시고 또 여러 예산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전폭적으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새만금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권이 우리 전북도민들을 사기쳐서는 안 된다. 그 입장을 분명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년이 됐으면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이 됐으면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주민들 간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계속 이 가장 그 뜨거운 선거 공약이고 또 전라북도를 뒤바꿀 비전으로 제시됐던 이 공약이 2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그리고
해수는 6등급으로 완전히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저희 정의당은 이번에 이 새만금 정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개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되든 또 뭐 해수 유통이 되든 가부간에 책임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적당히 하여튼 그 말바꾸기로 조금씩 선거 때마다 개발 계획을 추가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거는 도지사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조금 보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만금의 현재 개발은 SOC 개발을 필두로 해서 새만금의 원래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이런 전략으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그 예산 국회에서 이를테면 새만금 공항 설계 용역비 40억 원이라든지 신포의 그 수목 원 그 조성비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 사실 그 예산을 함께 협조해서 통과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해수유통 관련해서 이후에 좀 더 추이를 보고 좀 결정해 나가자라는 입장 발표를 최근에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런 질타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계획만 보더라도 수상태양광을 하자고 하는 그 부지가 그 흙이 쌓여가지고 실제로 수상태양광을 할 수 없는 2m 이내의 어떤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청사진만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해수유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청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새만금 해수유통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의 현실적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새만금의 어떠한 개발 계획도 실패할 것이 현재 상황이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해서 향후의 새만금 개발 계획을 현재 종합개발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경우에 해수유통을 그 뒤에 하게 되면 사업했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새로운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유통이 현재 해수면 0.5m 정도로 유지를 지금 수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해수유통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수유통을 할 건지, 수면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종합개발계획 NP의 전면적 수정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기를 원한다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이 종합개발계획을 해수유통을 전제로 어떻게 도민에게 도움이 되게 할 건지를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민관협의회를 9대9로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그 전제로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으로 설명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권태웅 후보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여러 차례 올라오셨고, 저희 당의 방침하고 다소 어긋난 점이 있지만 전폭적으로 성원을 해드렸어요.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래서 저희 당이 무슨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해수유통 문제를 계속 지금 덮고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가자는 것밖에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와 결론이 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효성 있는 개발 계획들이 명확해지고, 그러면 훨씬 더 정의당이 힘을 실어서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4조가 투입됐지 않습니까? 4조. 그래서 지금 전북 발전에 어떤 지금
그 성과를 주민들에게 가져다 줬냐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계획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뭐 용역비 따는데 몇 년, 그다음에 이제 그 용역하는데 또 몇 년 이렇게 해서 선거 시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북도민들의 삶의 보고와 같은 것이 새만금이고 이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이 되더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20년 동안 지금 4조 투입해서 이 돈이 다 어디로 갔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의 구상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결국 해수유통 문제에 대한 결론이 더 이상 유보되지 말고 나야 된다. 그러면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밀도 있게 중앙정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있습니다. 자, 없으시죠? 한 말씀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만금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GM이나 현대중공업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아직 약속만큼 되지 않고 숙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익산의 대표적인 기업이 넥솔론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약 한 1000여 명의 정직원이 있었던 거기에 한 3년간의 유동자금만 확보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에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 정치인들은 대단히 무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산업은행과 정치권이 조금 더 협조를 했다면 넥솔론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OCI가 또 그 폴리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과연 전라북도의 일자리 문제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정치권의 좀 장기적인 안목과 준비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어떤 질문과 성찰, 평가가 필요하고 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와 환경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내려올 때 그 목표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 해주실 분 안 계시면 이걸로 네.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기념 촬영을 좀 하고 공개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진들도 같이 오세요. 네, 좀 자리를 좀 제가요 정의당으로 전북정치 교체하면 그 전북정치 교체하면서 손 한번 이렇게 부셔주시죠. 파이팅을 해주시면 2020 총선 승리 알겠습니다. 자, 2020 총선 승리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2020 총선 승리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자, 제가 하고 나면 바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2020 총선 승리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할까요? 파이팅까지 하고 파이팅. 자, 전북 정치 정의당으로 교체 화이팅! 화이팅! 됐습니까? 예. 기념